TV가 앞으로 컴퓨터하고 TV 결합이 나온다고 저희 셋톱박스를 없애고 거기서 하자 그랬더니 삼성에서 이거를 컴퓨터하고 TV 결합을 하시더라고요. 뭐 제 아이디어인데 이때 셋톱박스를 저는 이렇게 컴퓨터 안에서 충분히 이렇게 신호를 받아들여서 변환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유튜브 동영상 방식으로 그냥 유튜브 동영상 방식으로 100개 있다, 100개쯤에 있다면 현재 무엇 하는지 이렇게 딱 틀어주고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는 원래는 이제 그 TV가 지금 송출하는 방식이잖아요. 저장하는 방식이 아니고 송출하는 방식인데 굳이 그것이 그렇게까지 많은 그러면 본사를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크게 만들거나 서버로 좀 이렇게 역량이 그런데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그 셋톱박스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파일 방식으로 보내놨다가 그러면 이게 TV가 저장 기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컴퓨터하고 이제 결합을 하자. 저장 기능이 시 유튜브 동영상 방식으로 100개 이렇게 딱 해놔서 현재 뭘 하는지 보여주고 그래서 지난 동영상이라든지 유료 무료 나눠가 영화도 다운로드 바로 옆에다 쭉 있고 그럼 되게 편리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그 중에서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영화 최신 영화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틀어주시다는 것도 겸할 수도 있기는 있는데 제가 그 어떤 스마트폰이나 데스크탑에서 자기 화면에서 보이는 것을 상대방에게 공유하는 기능. 그래서 그거 가지고 약간 밑줄 쫙 긋거나 그러면 그쪽에서도 같이 이렇게 보고 이렇게 서로 회의하거나 또는 그 과외 같은 게 있잖아요. 학원 같은 데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라고 그랬죠. 또는 동시에 통화도 목소리도 전해져야죠. 동시에 통화도 되는 이런 기능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스마트폰이나 데스크탑에 이메일 기능을 줘가지고 자체적으로 이메일 기능 부재중 동영상 메시지를 보내거나 이메일 기능을 줘서 하여튼 사진이나 문서를 왔다 갔다 파일을 왔다 갔다 하게 하자 이런 것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스마트폰 앱 자체를 이렇게 스마트폰을 깔 때 회사에서 삼성이다, 애플이다 그러면 그거는 제공하면 좋겠죠. 그래서 그걸 클릭을 해가지고 어떤 저 유튜브 저도 올릴 때도 그냥 인터넷망으로 그냥 보내거든요.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제공하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데스크탑에 있는 이메일 기능이 딱 곧바로 보낸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 구글이나 네이버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데 그냥 앱 방식으로 그 이메일 기능을 두면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는 SNS를 도와가지고 서로 간에 이렇게 문자 통신이나 음성 통신 이것을 뭐라 그럴까 영상 통신이 가능하게 할 수도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럼 인터넷망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제공한 인터넷 전화 또는 이렇게 그 페이스북 제공하는 인터넷 전화처럼 활동을 하게 된 것이죠. 삼성폰이나 애플폰 자체에서 이렇게 하거나 또는 데스크탑에다 앱 방식으로 컴퓨터를 출시하는 곳에서 그렇게 하시든가 앱 방식으로 깔아도 상관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한글과 컴퓨터라든지 많이 사용하는 그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이것을 제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톡에서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서로 SNS 채팅한다든지 실시간 또는 그것을 방송으로 유도를 하자는 거죠. 방송을 유도하자는 게 뭐냐면 하루에 이렇게 시간대를 정해서 회사 나갔더라도 방송이 자동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 방식으로 시간대 지나가면 틀어지는 거 자동으로 상대방 앱을 깔고 있는데 그런 방송 송출이잖아요. 자기 화면을 상대방과 공유하는 이런 방식으로 틀어지든지 아니면 그것을 파일 다운로드가 빨리 이루어지면 그냥 곧바로 실시간으로 보는 것처럼 지금 유튜브에서도 보고 있잖아요. 그런 방식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유튜브 동영상도 딱 보는데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이런 방식은 아니거든요. 실시간 방송할 때도 곧바로 볼 수 있고 유튜브 동영상도 여기 틀으면 파일 다운로드가 아니라 곧바로 물론 이제 파일이 이게 다운로드 되는 이게 그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그것을 자기가 인식을 못하는 거죠. 이게 실시간으로 틀어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거죠.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 우리가 컴퓨터에 보면은 이렇게 미리 이거 파일이 빠르게 고속으로 빠르게 다운로드 돼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이제 저장 기능, 하드디스크에 저장 이런 것만 없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 유튜브 동영상 보시면 이렇게 인터넷이 갑자기 안 되는 때가 있잖아요. 근데도 유튜브 동영상이 일정 기간 틀어지는 거. 그 미리 이제 파일이 다운로드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네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동영상 방식으로 해서 자기 화면을 영상 통화하듯이 영상을 통화할 때도 지금 우리가 파일 다운로드 하지 않더라도 영상 통화도 상대방의 화면을 이렇게 약간 시간차는 있지만 거의 느끼지 못하죠. 그래서 이것을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화면을 공유해서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 그것은 이제 뭐냐면은 셋톱박스가 필요 없이 유튜브 기능을 그냥 하면은 이게 실시간 방송을 전송할 수 있는 거예요. 실시간 라이브 방송도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굳이 뭐 셋톱박스가 필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시면 이제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데스크탑 또는 노트북 또는 스마트폰 또는 그 워키토키 또는 TV 자체에서도 앞으로 이메일 기능을 갖고 홈페이지를 갖고 그래서 블로그 홈페이지처럼 육성할 수도 있다. 또는 그것을 더 나아가서는 SNS 채팅, 문자 채팅, 음성 통화 또는 영상 통화, 영상 또는 자료를 거기서 주고받고 이것도 자기 화면 공유 기능도 가져서 이렇게 회의도 하고 이것이 가능하다. 하시면 이제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더 나아가서 방송으로 발전해서 거기서 자기 홈쇼핑처럼 자기 상품을 판다든지 광고를 한다든지 뭐 실시간 라디오 방송을 한다든지 또는 학원을 그것을 차해서 학원을 갖다가 이렇게 그것을 자기 화면을 공유하면서 학원을 이렇게 카메라 인식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출판을 다 하셔도 되지만은 자기 노트북 놓고 이렇게 화면 공유 기능이면 그쪽으로 이렇게 그거 가지고 강의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칠판이 필요 없이 자기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으로 이렇게 화면을 인식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전송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로 해서 이제 과외를 하거나 학원을 하거나 이런 프로그램을 하시면 서로 간의 앱이 이제 같은 앱이면 이것이 이런 앱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 방송을 갖다가 제가 이렇게 그 유튜브 동영상 방식으로 이렇게 미리 깔아놓은 방송을 자동 시간대 되면 틀어준 이런 화면 공유를 통해서 틀어주는 것과 빠르게 이렇게 업로드를 해가지고 상대방이 저장 기능 저장하지 않더라도 빠르게 영상 통화 우리가 하듯이 빠르게 주고받고 해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실시간 방송을 전해줄 수도 있다. 시간대로. 그러면 이게 방송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 동영상 방식으로 하루에 20개 틀어주면 그게 방송국이지 뭐냐라는 거죠. 이런 방송국 채널을 이렇게 20개 옛 방식으로 20개, 40개, 100개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500개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사업할 수도 있어요. 가입자만 많은. 그럼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기 플랫폼을 이용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앱을 깔아주는 스마트폰 데스크탑. 그러면 구글 유튜브도 이렇게 앱을 깔아줘서 할 수도 있고, 애플도 할, 삼성폰도 할 수 있고, 네이버도 할 수 있고, 쿠팡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롯데마트, 이마트, 이렇게 홈플러스 이런데, 그 다음에 알리바바 또는 월마트, 아마존 이런 데도 할 수 있어요. 전 세계 유통 플랫폼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 일정 부분 홈페이지 블로그를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동영상 SNS를 깔아줄 수도 있고 서로 간에 채팅하도 그것을 동영상을 자기네들이 올려서 홈쇼핑처럼 육성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방송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것을 상업할 수 있는 권한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꽤 장사가 잘 되는 것은 권리금 받고 돈 받을 팔 수 있죠. 이 방송국은 서로 상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권리를 주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또는 홈플러스 유튜브 뭐 옥션 이런 데도 다 가능하고 네이버 쇼핑 11번 가도 가능.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백화점 같은 데도 가능하겠죠. 백화점 마트만 되는 건 아니니까 백화점 같은 데도 할로를 내놨어. 근데 백화점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서 무한 경쟁을 해서 망할 것 같아, 제가 보기엔. 전략적으로 몇 가지 품목만 하는지는 몰라도 다른 데 없는 명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체 PB 상품 없이는 다른 데 있는 걸 보통 하게 돼. 가격이 온라인하고 가격이 상대가 되겠어요. 백화점에 망하시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백화점은 자체적으로 온라인에 이렇게 방송하지 않는 명품을 파는 곳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생존할 수도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방송 앱 방식으로 이렇게 방송국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케이블 TV도 IPTV, 유성TV 이런 현재 있는 이런 유선 사업자들이나 무선 사업자들 이런 분들이 이제 방송을 할 때 앱 방식으로 하시면 장비 설치 없이 고객을 확대할 수 있어 큰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케이블 TV도 컴퓨터 TV 결합으로 이제 앞으로 가면 자체 저장 기능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거기서 자체 소비자 홈페이지 블로그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방송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어줘서, 그래서 자기 상품을 팔더라도 되고, 버스킹을 해도 되고, 라디오 방송을 해도 되고, 광고를 해도 되고, 수익을 하는 결제를 대행해주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홈쇼핑으로 유도하는 홈쇼핑 아니면 일반 옥션이라든지 이렇게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네이버 쇼핑, 쿠팡 이런 데를 유도하는 이런 롯데마트, 이만큼 홈플러스 유도하는 그런 그쪽 화면에 이쪽으로 아예 보여주든지 유도하는 기능을 주거나 검색 엔진까지도 둬서 종합 포털의 모습을 갖춥니다. 간단한 종합 포털이 되겠습니다. 뉴스 취급 기능은 그냥 네이버에서 하는 것 쪽으로 유도를 해줘도 되고, 간단한 뉴스를 10가지, 20가지 추려서 그것을 앱 방식으로 띄워주는 이런 앱 만드시면 제 기술이 돼요. 스마트폰에도 대박 날 것 같은데, 간단한 뉴스를 추려서 하거나, 사실상 이게 앱 방식의 신문인데, 저기가 좀 심한 뉴스, 경제에 돌아가는 상황, 부동산 돌아가는 상황, 저도 그거 하고 있잖아요. 정치에 돌아가는 상황, 불법이 아닌 이상은 정치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불법이 아닌 이상, 그 다음에 세상 돌아가는 상황, 소식지죠, 일종의. 그런 거 앱 방식으로 출시를, 앱 방식의 신문을 이제 출시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아니면 네이버로 유도를 하든가, 네이버 뉴스를 취급하니까 다 이렇게, 앱 방식이라는 것은 자기가 이제 이렇게 자기가 뉴스를 꾸며서 하루에 20개, 40개 주요 뉴스만 간추려주면 언제 신문 봅니까? 바쁜 세상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할 것이다. 이런 앱 방식의 출시를 할 수도 있다. 그런 신문 기능까지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쇼핑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주거나, 이렇게 옥션이라든지 네이버 쇼핑 쿠팡 화면을 띄워주든가 이쪽으로 두 가지 방식일 수 있습니다. 또는 검색 엔진에 있다 그러면 구글 검색 엔진 이렇게 검색을 키워드를 치면 구글 다음 네이버 자기들이 다 찾아주는 거예요. 야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검색, 또는 해외 검색 엔진까지도 이것을 번역만 확실하면 미국 것도 보고 싶고, 구글에 있는 게 미국에서 제공한 일본에 제공한 다 틀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정보가, 그럼 그쪽 것도 다 본다는 거죠. 이쪽으로 해서 구글 거도 해주고, 검색 엔진이 이렇게 수십 가지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찾아준다는 거예요. 원하면 클릭하면. 그래서 그쪽 광대한 정보를 전 세계에게 클라우드 방식으로 이쪽으로 전해주는 거잖아요. 네네. 번역만 확실하면 상관없다 이거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제가 프린터 같은 데도 이게 번역만 확실하면, 내가 이렇게 텍스트, 이렇게 문서를 딱 프린터 하면은 한국어를 갖다가 영어로 이렇게 프린터 하고 싶다 그러면 번역만, AI 시대니까 번역은 이제 틀림없다고 가정하면 번역을 그쪽으로 해서 문서를 딱 번역을 해주거나, 더 나가서 음성 번역까지도 해주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기기를 이제 스마트폰 안에다가 두면 음성 번역은 지금은 가능하죠. 데스크탑. 프린터 출력은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프린터 자체에다가 한국어를 넣으면 독일어로, 한국어로 넣으면 중국어로, 한국어로 넣으면 이렇게 영어로 또는 일본어로, 스페인어로 이렇게 출력해주는 이런 프린터 출력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네. 또는 이게 프린터 방식에 있어서
프린터 방식에 있어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클럭스를 높여갖고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CPU나 지금 GPU 또 DRAM이라서 컴퓨터 설계나 반도체 설계 방식에 있어 또는 프린터에 있어서 이거를 100개 조각으로 쪼개서 동영상 한 개다. 그럼 1년만 암호 설정을 해서 동시에 읽고 동시에 띄우고 DRAM에 동시에 저장한다 개념을 각각 틀린 데 저장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시 조립 합산하는 이 기술을 쓴다 그랬죠. 통신칩에도 이렇게 모든 반도체 칩에 이 설계를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회사에 있는 컴퓨터 100대를 가지고 하나로 묶어서 동영상 한 개를 각각 이렇게 100개를 쪼개서 1년분 암호 설정을 해서 각각의 틀린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다시 그것을 조립해서 하나로 만드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 삼성 슈퍼컴퓨터에서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 저기 뭐냐 연산도 100군데 나눠졌다가 다시 합산하는 이런 기술을 쓸 수 있어요. 이거는 제 컴퓨터의 기본 설계인데 삼성에서 이거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슈퍼컴퓨터를 만들었다는데 삼성 이게 슈퍼컴퓨터 그러면 케이스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케이스가 필요 없이 이렇게 마더보드 또는 기판이나 이게 저장 구조만 가지고 있습니다. 100개 이렇게 하시면 1000개도 할 수 있어요. 데이터 센터에서도 이렇게 잘게 쪼개 가지고 이렇게 그것을 분산해서 처리하고 다시 합산하는 연산이 됐든 저장이든 이 기술을 쓰시면 DRAM에다가 띄워진 이 개념을 쓰시면 안 된다. 짐 켈러라는 분과 우리나라 신생협죠. 모레 사실 삼성의 슈퍼컴 만들었다면 이 방식을 쓰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 슈퍼컴퓨터 되게 싸게 제작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데스크탑이다 그러면 기판이 여러 개 있는 구조, 마더보드다 그러면 이렇게 주요 기판이 있고 뭐 스마트폰은 이렇게 기판이 작잖아요. 그러면 마더보드를 3개 10개 만들 수도 있죠. 그럼 이게 슈퍼컴퓨터질 뭐냐, 그러니까 컴퓨터의 능력이 커지죠. 그다음에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 기판이 있고 저장 구조도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어요. 각각 있을 수도 있고 하나 갖고 저장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상 여러 명의 일꾼을 기판이 일꾼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여러 명의 일꾼 안에 넣어가지고 그 능력이 극대화된 슈퍼컴퓨터 같은 그런 데스크탑 또는 노트북, 스마트폰, 워키토키가 나온다는 거죠. 모든 그 가전기기에 기판이 여러 개 있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비상기판, 드론이 이제 추락하거나 이럴 때 비상기판을 통해서 비상기판, 비상연료통, 뭐 그것이 이제 석유 방식일 수도 있고 전기 방식일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개념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차 탈 때 문 열지 못해서 죽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전기차에다가 주요 기판을 차단시키고 전기가 작동 이상이 있다면 비상기판, 비상 배터리 개념을 해서 그쪽으로 연결시켜서 창문을 열 수 있게 하거나 수동으로 열 수 있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목숨은 건져야 되니까 그런 비상기판과 비상 배터리 개념 또는 뭐 석유로 하는 비행체다 그러면 로봇도 가능하고 비상기판과 비상연료통, 석유 방식 아니면 전기 방식, 배터리 방식 이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검색 엔진을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검색 엔진을 내가 여기서 치면은 전 세계 검색 엔진을 찾아서 그쪽 화면을 이쪽으로 띄워주든가 그쪽 이렇게 사이트로 유도해 주든가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전 세계 검색 엔진의 탄생이죠. 전 세계 방송을 보고 싶다. 그러면 케이블 TV는 아니고 플랫폼을 만들자 그랬죠. 그러면 전 세계 각 나라 방송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전 세계 각 나라 뉴스만 제공해 주는 것, 전 세계 나라의 그것도 뭐 뉴스도 세분화되겠죠. 경제, 정치 뭐 다양한 뉴스만 전 세계 나라의 그냥 일반 방송을 보는 거, 전 세계 플랫폼을 만들자는 거죠. 뭐 케이블 TV도 있고 유성 TV도 IPTV도 있고 별다른 TV가 다는데 그거 전 세계 플랫폼을 모으면 유료 무료가 있고 공짜로 보여주는 게 있고 그렇죠. 유성 번역만 확실하다면 전 세계 방송을 봐도 된다. 그럼 그게 훨씬 전 세계 돌아가는 소식을 알거나 정보가 빨라서 투자하거나 할 수도 있잖아요. 전 세계 방송 플랫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저는 전 세계 버스킹 플랫폼, 전 세계 음악 활동을 한다. 또는 버스킹이라는 게 비보이도 있을 수 있고 각종 모드 탈 쓰고 공연하는 것들도 있고 별별 공연이 다 있겠죠. 이렇게 전 세계 버스킹 공연이라든지 또는 그래서 대형 스타가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그것을 공연에서 수익을 내는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는 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 과외 플랫폼, 학원 플랫폼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가야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서로 간에 위험하게 나무집 가서 이렇게 하면 곤란하니까 위험할 수도 있죠. 범죄가 있을 수 있으니까. 과외 모은다 그래가지고 범죄하는 경우 뉴스에 심심치 않게 나오던데, 그럼 생전 처음 보는 집 가가지고 공부 가르치기가 안전한 데도 있지만 만약에 안전하지 않다면 목숨도 장담할 수 없는 거죠. 전 세계 과외 플랫폼, 학원 플랫폼 만들어서 서로의 화면을 공유를 하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카메라 인식 방식을 해줘도 되지만 화면 인식 방식으로 하면은 전 세계 과외 플랫폼이 간단히 만들어진다. 온갖 종류의 것들을 담아 이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네. 어쨌든 케이블 TV에도 유튜브 동영상 방식으로 뵙게 된 채널을 틀어준다. 그래서 그걸 유튜브 동영상 방식으로 해서 뭐 실시간으로 전송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방식 유튜브처럼 해도 돼요. 유튜브도 이렇게 틀면은 곧바로 다운로드 되는 방식이 아니라 곧바로 틀어지는 방식이니까 유튜브도 사실상 방송 개념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유튜브 동영상 방식으로 하셔도 되고, 그러면 셋톱박스가 사실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하시면, 삼성도 이거 하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지난 방송 아니면 유료 무료 영화도 다운로드 하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고, 하나는 뭐 거기다가 소비자 홈페이지 블로그 만들어주고, 또 나서 방송 개념 SNS, 그래서 전화 통화 기능도 줄 수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전화처럼 페이스북 인터넷 전화 통화 기능을 주거나, 그것을 스마트폰, 데스크탑, 스마트폰 연동, 스마트폰이나 워키토키 또는 유선전화하고 통신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TV 자체에다가도 앞으로 이렇게 영상 통화를 여기서 하게 될 텐데, TV 자체에다가도 이런 전화 기능을 여기서 유선전화, 뭐 유성전화, 뭐 스마트폰, 뭐 다른 데하고도 인터넷 전화 전부 다 통화를 가능할 수 있게 하시면 이제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아까쯤에 이렇게 종합 포털식으로 간단하게 만들면 사실상 종합 포털의 기능을 대부분 갖게 오게 되는 건데요. 그럼 종합 포털이 상당히 틀려질 수도 있다. 앞으로 구글도 상당히 이렇게 좀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시면은 제 기술이 돼요. 주요 뉴스를 앱 방식으로 이렇게 틀어주거나, 네이버 뉴스를 이렇게 그래서 가서 이렇게 유도를 해주거나, 그쪽 화면에 이쪽으로 띄워주거나, 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뉴스 전문 취급하는데 이렇게 이쪽으로 유도를 해주거나, 이쪽 화면에 이쪽으로 띄워주거나, 검색 엔진이다 그러면 검색 구글이든 다음이든 네이버든 전 세계 검색 엔진을 다 찾아서 번역만 되면 그쪽을 이쪽 화면을 띄워주거나, 이쪽을 유도를 해주거나, 그쪽으로 이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홈페이지 블로그를 만들어서 자기네들 홈쇼핑을 하든지 라디오 방송을 하든지 각종 방송 광고를 하든지 수익을 나눈다. 결제도 대행해준다. 또는 퀵 서비스, 그다음에 뭐 어떤 자체 홈쇼핑, 자체 어떤 쇼핑몰, 아니면 이렇게 제 방식의 거점 방식의 택배, 500m, 1m, 1km마다 우유 대리점 방식의 이렇게 택배를 만들어서 다른 회사 택배를 해주기도 하고, 배민 서비스처럼 슈퍼마켓, 이렇게 식당 어떤 물건을, 식당의 음식을 배달하기도 하고, 슈퍼마켓 가서 물건도 배달해주기도 하고, 슈퍼마켓 자체 쇼핑몰을 만들어 갖고 배달하기도 하고, 이런 거점 방식의 택배를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장사만 잘 되면, 그 직정직이 잘 된다 그러면 300m마다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어떤 식으로든 배달을 빨리 한다는 거죠. 일반 그러면 택배는 거기다 거점에다 갖다 주기만 합니다. 이런 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슈퍼마켓 그 앱을 넣어가지고 그걸 수익을 벌거나, 이삿짐 서비스, 화환 서비스, 다양한 이렇게 앱을 넣어서 이게 수익을 버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케이블 TV도 이제 약간 비슷한 호텔처럼 만들고, 여기다 자체 인터넷 전화를 줘가지고, 인터넷 전화는 공짜니까 스마트폰, 워키토키 또는 유선 전화, 기타 다른 데하고 연동해서 전화를 걸 수 있도록, 그쪽 전화는 약간 요금이 뭐가 되겠죠. 인터넷 전화는 공짜로 줄 수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처럼. 그럼 되게 SNS도 있고, 스마트폰에서 같은 앱이 깔아져 있다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데스크탑으로 케이블 TV를 갖고 있는 TV로 곧바로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곧바로 이렇게 채팅을, 이렇게 문자 채팅이나 음성통, 영상통화까지도 가능하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하지 마세요. 여기서 서로 간에 이런 앱 방식의 방송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 간에 실시간 채팅을 하든 간에 앱 방식의 방송국을 스마트폰에다가 놓고 데스크톱에 나가지고 구독자를 갖다가 100명, 1000명 확보하면 그래서 상품도 팔아도 되고 광고도 되고 수익을 나누는 거예요. 카카오톡도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에 뭐 전화통화도 가능하고 마이크로소프트나 페이스북에서 전화통화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제전화가 와도 돈 안 받죠. 국제전화가 안 와도 번역까지 확실하면 국제전화까지도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이 기술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앞으로 TV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셋톱박스 없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키보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런 TV 같은데 컴퓨터 TV 결합만 되죠. 키보드가 있어야 되는데 키보드를 그 스마트폰 액정 방식의 키보드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유무선으로 TV 본체하고 통신할 수 있게 하고, 혹은 이제 사물의 인터넷 기능도 가질 수 있어요. 이따 다른 가전기기도 조작할 수 있어요. CCTV나 현관문 비대오와 연동하거나 서로 등록만 하거나 호환이 되면 가능하다는 거죠. 다른 가전, 이것이 이제 가지고 인터넷망 연결해 갖고 통신도 가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외부 스마트폰으로 얘하고 연결해 가지고 뭐 이 액정 방식에 연결해 가지고 이것을 집안에 있는 가전을 조작하는데 또 원하지 않으면 끊어도 되고, 그런 기능을 이렇게 차단시킬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외부 홍콩, 중국에서도 홍킹 가지고 이렇게 집안에 그걸 보던데 이게 좀 바람직한 거, 사물의 인터넷이 꼭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 그렇지만 뭐 거기에 또 이게 하나의 산업의 흐름이라면 그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런 그 액정 방식의 이렇게 키보드를 넣어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음성 명령도 가능하고, 이렇게 키보드로 쳐가지고 이렇게 TV 안에 있는 그 검색을 할 수도 있고, 뉴스를 볼 수도 있고, 마우스 움직임이 있을 수 있잖아요. 펜 방식의 마우스 움직임, 손가락을 마우스로 이렇게 손가락 기능으로 대신해서 마우스로 통합을 시키거나, 또는 마우스 기능 중에 제가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10번도 가능해요. 그래서 10번 그 기능을 누르면 똑같은 마우스 움직임 또는 똑같은 손가락의 움직임을 다르게 인식하는 기술을 쓸 수 있는데 스마트폰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능을 좀 더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리고 유무선으로 해서 이렇게 그 액정 방식의 그 키보드니까 스마트폰처럼 그래서 여기서 통화를 간단하게 TV 키지 않고도 여기서도 통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유선전화에다가 유선전화로 통화하든지 그렇게 해도 되죠. 그래서 여기서 통화 기능까지도 줄 수 있다. 이런 액정 방식의 지금 디지털 액자가 있잖아요. 디지털 액자가 있으면 이런 액정 방식의 스마트폰의 저장 용량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꽤 할 수 있긴 한데 스마트폰하고 프린터하고 그냥 연동을 하자는 거죠. 갖고 다니는 프린터도 이게 가능할 게 연동을 해서 여기서 여기 있는 자료를 이쪽으로 보내거나, 또는 데스크탑과 스마트폰 연동해서 내가 데스크탑을 원격 조정을 할 수 있잖아요. 저도 원격 조정 몇 번 부탁을 했는데 스마트폰도 원격 조정을 하고, 그러면 내가 스마트폰에서 자신의 PC를 켜 있다라고 가정하면 언오프도 시킬 수 있고 전원도 킬 수 있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부담이 되긴 해요. 남의 내 PC 회사 나갔을 때 언 시켜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전원 아예 차단시키면 되죠. 전원을 아예 이렇게 플러그를 뽑고 나가면 안에 자체 이제 저장량 자체 전원 배터리가 없으면 이렇게 안 켜지는 거죠. 이 방식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켜 있다고 전원이 들어오고 그것을 스마트폰으로 언 시켜요. 그래서 컴퓨터를 가동하고 거기 있는 정보를 이쪽으로 스마트폰을 유도한다든지,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플러그 갖고 다니는 프린터라든지 이런 쪽에서 바로 인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과 프린터가 연동을 해갖고 인쇄할 수도 있고, 제가 말씀드렸죠. 인쇄를 할 때 한국어로 문서를 가지고 이제 인쇄를 한다. 이렇게 문서
파일이 이제 이렇게 한국어다 그러면 그것을 프린터에 뜬다면 AI 시대니까 독일어로 번역된다든지 문서가 출력된 영어로 번역된 스페인어로 번역된다든지 중국어 또 일본어 영어로 번역되는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게 하는 이런 프린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아까 액정 방식의 스마트폰 액정 방식의 키보드에다가도 저장 기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일정 부분 거기다가도 자료를 담을 수도 있다. 이것도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싼 거는 그냥 액정 키보드 방식으로 이렇게 음성 명령, 이렇게 유무선 통화 이것만 기기 조작 이것만 가능하도록 키보드를 이제 그걸로 이제 대신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 그냥 키보드하고 같이 키보드가 아니라 리모컨 TV 리모컨을 제가 이렇게 무선 초인종 방식으로 앞에서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선 초인종 방식으로 바꾸자. 현재 있는 데스크 셋톱박스를 신호를 각도별로 이렇게 신호를 받는 이 적외선 방식이잖아요. 이거를 각도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각도별로 해서 여러 군데 이렇게 신호를 받아들여서 밥 먹어다가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안 틀어지거든요. 각도만 안 맞으면. 그 앞에 가서 조작을 해야 되거든요. 이걸 만드시면 무선 초인종 방식으로 만들면 3층에 있어도 1층에 걸 조작할 수 있게 하자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러면 같은 호출 전파라면 호출 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하나는 TV 조작하고 하나는 전용 조작하고 하나는 다른 가전 로봇 조작하고 현금하면 비디오 조작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은 또는 서로 다른 전파로 각각 기기를 사물 인터넷이니까 같은 다른 전파를 송수신해서 또는 송신만 하는 이런 기능도 줄 수도 있다. 송수신해서 송수신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송수신해서 서로 다른 전파를 송수신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또는 동시에 할 수도 있다. 데스크탑에다가 서로 다른 방의 전파를 송수신하거나 또는 동시에 같은 방의 전파는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다 그랬죠. 스마트폰 워키토키 유선이나 모든 무선 송수신 기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다는 거죠. 유선 충전할 때 우리가 유선으로 이렇게 자율주행 차량이 우리는 충전할 때 2군데 있는데 3군데 5군데 그럼 그 안에 배터리 다 달려있다고 빨리 충전되죠. 무선도 무선 방식의 충전도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송수신한다. 같은 방향의 전파를 호출로만 하면 들리게 송수신한다. 그래서 서로 이것을 한 전파당 10식의 전기 에너지를 갖고 있다. 그러면 원래 한 군데로 한 개 가지고 100개 해야 되는데 환경과 사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10쯤이면 10개면 금방 충전이 되는 거예요. 10개로 분산해서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충전도 빨리 돼요. 각각 100씩 충전할 수도 있겠죠. 충전 용량도 이렇게 해서 하시면 유선이나 무선이나 충전하는 것이 여러 군데 있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의 충전을 할 때 빠르게 전기를 쪼개는 방식으로 해서 그 방식으로 하나의 전기를 들어왔다 그러면 잽싸게 작은 단위의 전기선을 많이 연결해 가지고 그래서 쪼개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전기가 빨리 흡수하게 되는 거게 되겠죠. 밑에서 서브로 해서 흡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전기가 아니라 정보를 전달할 때도 동영상 한 개를 100개로 쪼갰다. 그러면 통신칩에서도 할 수 있고 CPU 구조, GPU, DRAM에서도 할 수 있어요. 모든 반도체 칩에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컴퓨터에 그 기판 구조 설계를 이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단위로 정보를 쪼개고 다시 쪼개고 해서 100개로 쪼개려면 밑에도 이렇게 서브 이렇게 그 연결 통신선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반도체로 얘기하자면 회로고 이런 식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다.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론적으로 피레침을 갖다 탁탁 걸어줘 가지고 제가 이렇게 전기를 태설 유도처럼 구름 쪽에서도 충전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그것도 이제 충전을 잠깐 받아들여서 작은 단위로 쪼개갖고 충전하는 이런 번개가 자주 치어지는 데게 피레침으로 테슬라 연기도처럼 전기를 탁탁탁 걸어줘요. 그러면 이쪽으로 유도가 된다는 거죠. 그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럼 번개 지역에서도 충전 구조를 가질 수도 있다. 구름에 가까이 가서도 충전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보세요. 몇 개는 시대가 올 테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네,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모든 배터리 방식과 통신 방식을 이와 같이 설계하시거나 기판 구조 설계, CPU나 반도체집에 설계해서 이 기술, 통신칩도 이와 같이 하시면 작은 단위로 정보를 쪼개거나 작은 단위로 전기를 쪼개는 이 기술을, 그래서 빨리 충전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기는 배터리가 안에 100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작은 단위로 전기를 쪼개서 빨리 전기 100개의 이런 그 건전지 배터리 이런 데다 각각 전기선을 연결하려면 이런 방식이 돼야 되겠죠. 좁으니까 장소가 면적이, 그렇게 해서 한다는, 이 안에 이제 10개 모듈이 있다. 그것도 역시 전기선을 각각 연결합니다. 또는 이게 이제 온오프식으로 전기선을 연해서 1개 쓸지 2개 쓸지 10개 쓸지 100개 쓸지 각각 전기를 틀리게 갖다 쓰는 기술이 앞으로 오게 됩니다.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CPU 명령 구조, 반도체나 기판 구조에서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런 것은 제 기술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뭐 로봇 같은 경우에 여기 10 주고 어떤 동작과 어떤 무게를 들 때는 특정 상황에서 여기 20 주고 오른쪽 이렇게 틀리게 주는, 왼쪽 다리에 30 주고 오른쪽 다리에 40 주고 이렇게 틀린 전기를 보내는 기술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자동 프로그램, 자전거 처음 탈 때 익숙하지 않죠. 오래 타면 금방금방 동작을 빨리 수행하죠. 여기도 그리고 그럼 그것처럼 자동 프로그램으로 넘어가서 그것을 의사결정을 빨리 해서 전기를 빨리 어떤 동작을 할 때, 저도 무사를 또 이렇게 합니다. 틀린 힘을 줍니다. 이렇게 해서 한다는 거죠.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온다. 이렇게 자세 제어할 때도 좋고, 자세 제어할 때도 이런 방식이 필요하고, 사실 뭐 달리기 할 때 오른쪽 이렇게 하면 오른쪽으로 좀 더 전기적인 힘을, 왼쪽 이렇게 휴먼에 놓은 것이다. 그러면 왼다리 오른다리에게 해서 전기를 실시간 이렇게 틀리게 주는 것을 자동 프로그램으로 의사결정을 빨리 해서 속도를 빨리 해서 동작을 가능하게 한다. 로봇 같은 데도 이렇게 전기를 20단계다. 그러면 작은 동작부터 큰 동작까지 다 할 수 있잖아요. 어떤 거는 뭐 이렇게 큰 무거운 짐을 든다. 어떤 거는 이렇게 사과를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든다. 어떤 것은 이만하게만 든다. 네, 바늘안을 들거나 이렇게 그죠. 예, 틀리죠. 전기적인 힘을. 그러면 그 전기적인 힘을 낭비를 하지 않고요. 최적의 설계를 해서 그만큼의 힘만 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 무게 들 때를 무게를 인식해서 자동 프로그램으로 넘겨서 의사결정을 빨리 합니다. 이거 무게를 들 때, 아니면 이거 무게를 들 때 이것을 다 기억해서 사물을, 카메라 인식으로 물건을 기억하거나 사람을 인식한다 그랬죠. 사람의 카메라나 모든 디스플레이 장치는 가로 세로 망원경, 망원 카메라,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CCTV, 좌표와 수화 방식으로 입체는 아니냐 이걸 따진다고. 그래서 각 사람, 우리가 사람을 보듯이 각 사람의 눈, 코, 입 보고서 그 모습을 보고 알잖아요. 옷 바꿔 입어도 알잖아요. 네. 카메라도 옷 바꿔 입어도 알게 하시면, 야마 오토바이가 주인 인식 기능을 주시던데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수화 방식, 입체냐 아니냐를 따라서 입체로 인식을 하시면 되겠죠. 모든 사물도 이런 것도 입체로 인식해서 이건 건전지, 이건 리모컨, 이건 드라이버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죠. 인식을 해서 각각 대응하는 방식. 물류센터나 편의점 마트 같은 데서도 물건을 인식해서 고객님이 몇 개 집어넣으면 우리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카메라도 몇 개인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인식해서 엉뚱한 데 가져가면 경보, 계산대로 가져가면 물건 종류를 인식해서 자동 계산까지 해서 주인에게 인터넷망이나 이렇게 자체 통신망으로 통보도 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지폐 개수기 방식으로 해서 10만원, 5만원, 1만원, 각 나라는 화폐 단위가 틀리니까 이게 해서 그 화면에 표시해 주거나 그것을 인터넷으로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금고에 얼마 들어가 있는지 계산원도 표시할 수 있고, 계산원 할 때도 이렇게 어떤 보안 방식으로 얼굴이 등록이 된 계산원만 이렇게 된다든지, 열려라 참기, 음성 인식 두 가지를 같이 겸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니면 비밀번호 방식, 현관문 디지털 키 출입할 때도 얼굴이 먼저 인식이 돼서 이렇게 번호를 눌러야지. 그 등록된 사람이 아니면 번호 눌러도 소용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근데 그 인터폰 같은 데도 필요하고, 회사 출입할 때도 필요하고, 거기다가 공부대 같은 데는 좀 보안이 더 필요하다. 오늘의 암고, 열려라 참깨 이런 것도 음성 인식, 아니 오늘의 동작 암고, 그러면 이런 방식 오늘 이렇게 동작 방식도 같이 겸할 수도 있다. 드론 조작, 군에서 드론 접근 조작을 합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금고 같은 데 열 때도 얼굴이 먼저 카메라가 인식이 돼야지 열쇠도 통하고 비밀 방식으로 통하도 지문도 통하고 지문 방식도 있습니다.
하시면 저기 데스크탑이나 스마트 노트북 열 때도 차 같은 거 가동할 때 얼굴만 자기만 운전할 수 있는 거예요. 얼굴 인식이 돼서 안 되면 그게 이제 보안이 된다. 그게 암호가 된다는 거죠. 적군이 드론 조작하면 안 되니까 드론 조작하는 당사자는 그렇죠. 통신이 파일이 오고 갈 때 얼굴이 먼저 인식이 돼서 그게 이제 맞네 우리 주인 그렇게 해가지고 통신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기를 조작할 수 없게 하는 걸 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도 가전제품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냉장고 열 때 제가 키 방식으로 잠그고 열거나 이렇게 디지털 키 방식으로 번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그랬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게 냉장고 쪽으로 음식들을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하자. 또는 이렇게 아이스박스나 아니면 음식 보온병, 텀블러, 보온 도시락, 음식 저장 용기에 열쇠 방식이거나 그 열쇠 없으면 안 열려야죠. 아무나 열쇠. 아니면 키보드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너무 과하고 열쇠 방식만 만들어도 가능하다. 잠금 장치를 해서 음식물 테러 못하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불안해한 사람 꽤 있어요. 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어쨌든 간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네네네. 그 다음에 제가 그 다이나마이트 폭발 구조에도 전자신간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그 전파 방식으로 깨울 수 있다 그랬죠. 이거는 그 군의 어떤 어떤 대인지뢰나 대전차 지뢰 또는 뭐 슈리탄이나 박격포탄이나 모든 포탄의 종류에 상관없이 언오프식으로 이렇게 깨울 수 있다. 그 어프도 시켜서 대인지뢰나 대전차를 다시 캐서 다른데 갖다 놓거나 슈리탄이나 박격포탄 일반 포탄에다가 타이머 기능 전파로 깨워가지고 폭발시키거나 되게 하고 타이머 기능을 줄 수도 있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차포탄, 탱크포탄, 자주포탄, 한포탄, 항공폭탄에 상관없이 타이머를 넣어서 동시에 터지게 하거나 전파로 동시에 터지게 하거나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다이너마이트 같은 거는 1번, 2번, 3번에 고실번호만 틀리게 해서 같은 전파라면 이렇게 폭발하거나 지연 폭발 5초, 10초 후에 터진다. 사람 딱 발견하면 오프시킬 수 있도록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는 각각 틀린 전파로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마이트나 아니면 폭약 구조 또는 장약 구조에 있어서 가루를 대중소로 들어가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에 가루나 입자, 액상, 증기를 넣어서 폭탄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장약에다 넣을 수도 있고 폭약에다 넣을 수도 있고 또 우주선 연료나 군에는 좀 방사능 좀 없으니까 수소산소통을 갖고 놓고 다니면서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을 이렇게 증기 구조를 태워준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수소산소통을 갖고 다니면서 불안가스 2대1이죠. 그걸 만든다. 또는 불안가스보다 2대 1.2, 1.3, 1.7, 1.8, 2대 2, 2대 7 이렇게 산소의 비율을 높인 것을 이렇게 불안가스처럼 혼합해서 사용하시거나 그런 가스를 판매하거나 이런 수소산소통을 갖고 다니면 섞어서 연료가 석유가 될 수도 있고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이 증기가 될 수도 있고 가스 다른 것일 수도 있고 섞어서 이렇게 혼합해서 그걸 연소시로 보내는 기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배에다가도 할 수 있고 자동차에다가 자동차에는 그냥 산소만 섞어주는 경우도 있고 또는 공기 탱크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공기 탱크 여러 개 있어요. 비행체 각 연소실에 공기를 빨아들여서 여러 군데 빨아들이면 이렇게 세진다 그랬죠. 압이 그거를 연소 탱크에다 넣는 방식이면 터빈 구조가 필요 없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압을 조절해서 자유자재로 넣을 수 있다. 그때는 뭐 공기를 약하게 줄 수도 있고 강하게 줄 수도 있고 중간 정도 공기 압도 조절할 수 있어요. 이런 공기 탱크 필요하시죠? 자동차, 배, 기타 산업기기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 화력 발전, 석유, 석탄, 가스 발전할 때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압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약하게 줄 수도 있고 공기를 강하게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산소통을 갖고 다니면서 하거나 공기 탱크를 갖고 다니거나 자동차 같은 데도 배 같은 데는 수소산소통 갖고 다니면 상관없죠. 장소가 널널하니까 이렇게 뭐 차에도 가능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또는 휘발유에다가 산소, 휘발유나 석유에다가 또는 가스 산소를 좀 추가로 좀 넣어주거나 터지지 않을 정도 수소 산소를 넣어서 판매를 하시면 제 기술. 즉석에서 같이 혼합해서 넣을 수도 있고, 이런 그 석유통 또는 휘발 산소통 이렇게 각각 수소통이 있다. 각각 이렇게 혼합해서 섞어주고 또는 온도를 높여주면 또 완전 연소 일어나요.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다. 온도를 지금 현재 있는 휘발유 석유 엔진이다 그러면 항공기도 있을 수 있고 배도 있을 수 있고 차도 있을 수 있는 온도를 좀 높여서 안에다 뿌려주시면 완전 연소가 일어난다. 어떤 산소까지도 하거나 공기 탱커 방식으로 충분히 공기를 넣어주면 불완전 연소가 아니라 완전 연소가 거의 가깝게 일어나서 매연이 덜 나온다. 매연 저감 장치가 된다. 이 기술을 쓰시면서 현대 기아차든 어디든 쓰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온도를 높여주는 공간이 있으면 제 기술이다. 그래서 각 연소실로 보낸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석유 정제하실 때 수소 또는 산소, 이산화탄소를 수는 수소 산소만 넣더니 이산화탄소도 같이 넣을 수 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석탄 발전할 때 석탄을 입자, 가루 구조로 만들어주거나 큰 덩어리도 같이 태우고 입자 가루도 태워주고 증기, 액상이나 증기를 만들어 뿌려줄 수도 있다.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거기다가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의 증기를 넣어주거나 입자를 넣어주거나 아니면 거기다가 다른 석유를 같이 겸할 수도 있다. 아니면 거기에다 수소산소통은 터지지 않을 정도로만 수소산소를 섞어서 넣어줄 수도 있다. 좀 불필요할 것 같긴 한데 최소한 산소를 또 많이 넣어서 아니면 공기 탱크를 만들어서 공기를 넣어줄 수 있다. 그래서 우라늄 원자력 발전할 때도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에 이렇게 장작대기처럼 이렇게 막대를 넣으니까 바닷물로 제어를 해요. 그냥 입자나 가루로 넣어주면은 제어하기가 쉽다는 열을 사고가 나도 큰 사고가 안 일어나고 또는 증기 구조로 태워준다. 그때 석탄을 같이 동원할 수도 있다. 또는 석유를 같이 동원해서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둘을 같이 해가지고 연소기관에 넣어서 가스도 하는데 좀 가스가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지 않으니까 수소산소를 만들어서 불안가스나 그 이상을 만들어서 태울 수도 있어요. 두산에서 이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걸로 보일러 물통 이제 100개다 그러면 100개를 끓여서 또는 1000개를 끓여서 하나의 물통으로 옮겨서 증기 발전한다는 거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석탄, 석유, 가스, 화력 발전할 때 쓸 수 있다. 또는 자동차 달리는데 회전축에다가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거기다 약간 두터운 부분을 인종으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힘을 중통할 수도 있어요. 서로 다른 어떤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놓고 연구자석을 여러 개 또는 수십 개, 수백 개의 병태로 감아놓을 수 있다. 또는 그것이 입자나 가루에서 대중수에서 사실상 많은 연구자석의 결합으로 만들어서 파워를 세게 해준다. 그것은 이제 자동차가 석유로 달리든 가스로 달리든 전기로 달리든 회전하면 회전축을 돌리면 전기가 생산된다. 송전선은 전기선안의 구리선이 대중수. 그래서 전기선안의 구리선이 피해복 없이 대중소를 만들면 테슬라는 앞뒤로, 에디슨의 중리로 주선안에서 주파수를 구현해서 모터 직전에서 경우나 A사 레이더 방산 장비에 전력이 많이 필요한 곳에 공급을 한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전기선안의 구리선을 동일한 두께로 할 때 실타래처럼 생긴 거 말고 동일한 두께에다 하나짜리다. 그러면 어쩐 데는 2개짜리 보내고 어떤 데는 3개짜리 보내고 그럼 여기 전기 하나의 구리선에 10의 전기를 보낸다 그러면 2개짜리 20 보내고 3개짜리 30이 되겠죠. 4개짜리 보내고 5개짜리 10개짜리 100개짜리 전기양을 구리선을 통해서 이 정도 굵기의 구리선 어느 정도 전기가 통과를 하는지를 계산해서 이렇게 해서 전기를 배분하는 방식을 사용하거나 전기선의 구리선이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 10단계 20단계에 대해서 전기선의 구리선이 얇은 선을 통해서 강한 전기가 흐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전기밖에 흐르지 못하는 거예요. 보일러선 같은 거 생각해보세요. 스피커선 같은 그 정도밖에 전기 흐르지 못하지. 그래서 전기선의 구리선의 두께를 통해서 변압을 해준다는 거죠. 감압도 해주고 중폭도 해주고 이 기술을 일반 이런 조명에도 쓸 수 있고 스피커에도 쓸 수 있고 로봇에도 쓸 수 있고 전기양을 틀리게 흘려보내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고 변압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A사 레이더나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서로 굵기 여기다 전기선 안에 이렇게 좀 그 두터운 부분을 점을 찍어서 이런 데다 그러면 금속을 두텁게 하면 금속 배터리
카패시타가 된다 그랬죠. 금속 배터리 카패시타, 콘덴서의 개념을 쓰시면 그 개념 자체가 제 것이다. 그래서 반도체 회로에도 이렇게 점을 찍어서 두 톤 부분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이제 4개 조각, 8개 조각을 만들어서 경우의 수를 늘릴 수도 있습니다.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저장 구조를 만들어서 가로 세로 높이로 수천만 개, 수십조 개를 해서 주소를 할당하고 진법수로 하거나 숫자 방식으로 문자 방식 다양한 방식으로 저장 구조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삼성에서도 이거 쓰지 마세요. 어떤 코너 기술에서 약간 점을 좀 두텁게 해서 전기를 중폭해서 보내서 신호 소실을 해결합니다. 이런 것도 쓸 수 있고, 여기다 피복을 둬가지고 디램 같은 데도 끊임없이 전기를 공급해야 돼. 피복이 없어서 그래. 이게 멀리 송전할 수 있는 데는 여기 피복이 있어서 그러는데, 저는 여기 수십 개, 100개를 묶어놔도 열은 그렇게까지 전염이 안 돼. 이건 피복 때문에 그래. 그러면 디램 같은 데도 끊임없이 전기를 공급해줘야 되는 이유가 회로가 얇기 때문에 피복이 없어요. 그럼 피복을 입혀주자는 거죠. 건축용 실리콘이나 아니면 건축용 실리콘 중에 그렇게 욕실용 그레이 중에도 곰팡이 방지 처리해서 이렇게 회로에다가 코팅을 해주면 그게 피복이 된다는 거죠. 또 그렇게 해서 캐패시나 트랜지스타에다가도 피복을 입혀준다. 그럼 전기가 저장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디램에 끊임없이 전기를 재공급해야 되는 이런 약점을 극복할 수 있다. HBM이나 이렇게 낸드 플래시에다가 적층할 때 이렇게 피복을 이렇게 전기선처럼 이렇게 전기선 피복을 줘주면 열이 전염되지 않는다. 그 피복은 어로서 그 전중용 실리콘일 수도 있고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 또는 의류 방수제, 뭐 다양한 소재가 있어요. 다양한 소재를 통해 피복을 입혀주면 제 기술이 되겠다. 하시면 제 기술이 그러면 열이 전염되지 않는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유리기판, 실리콘 웨이퍼 유리기판, 또 반도체 플라스틱판에다가 홈을 파갖고 접합을 레이저 한양대에서 레이저 접합을 하시던데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카메라를 달아서 레이저 용접기, 레이저 가공기, 시각장치에다가 가로 세로 높이 보이는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해서 깊이까지 여러 개를 레이저를 대짜리 빛을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 10단계도 할 수 있게 만들어서 전기량도 강중량으로 각각 줄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전기를 쓸지 이렇게 해서 팀별로 묶어서 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확한 가공을 깊이까지도 해주는데 그중에서도 홈을 파서 접합하는 플라스틱 접합, 플라스틱과 유리창 접합할 때도 쓸 수 있고 실리콘 웨이퍼 어떤 그 유리기판, 플라스틱 기판, 삼성전자가 연결된 거 아니시죠? SK나 쓰시면 안 됩니다.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에서 여기다가 삼성협력사 콘닝도 쓰지 마세요. 수직 터는 거 수평 터는 넣고 저렴 구조를 가지고 여기다 그러면 이렇게 가공비가 되게 싸게 들죠. 접합을 하는 거니까 유리를. 그다음에 뭐 여기 몇 개 층도 넣을 수 있겠죠. 전기선, 통신선을 또는 반도체 웨이퍼, 유리기판, 플라스틱판에다가 이렇게 고랑을 파듯이 이렇게 파가지고 그 안에다 전기선 통신하고 저렴 구조를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열이 전염이 안 돼요. 이런 기술도 쓸 수 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쓰지 말고 수직으로 파이프 안에 전기선 통신을 넣어서 외곽에다 둬가지고 열이 전염되지 않는 기술을 쓴다 그랬더니 삼성전자하고 SK 또는 이런 데서도 쓰시더라. 하시지 마세요. 그거 제 기술입니다. 저한테 돈 내셔야 되는데. 네네.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조 노동부 경찰청 서울시 인천시 국가이견에 굉장히 광고를 20몇 개 낸 다음부터 지금 이렇게 YTN에 제 기술이 쏟아지고 방송가에서도 식품 기술을 기술이 무슨 모둠입니까 그쪽으로 다갈게. 삼성전자도 존스 홈키스 연구에서 이렇게 헬티어 소자를 이렇게 자기네가 개발했다는데 이거 완전히 내 기술인데요. 완전히 내 기술을 갖다 베끼신 건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이거 말고도 삼성전자 하면 제 기술이 몇십 개도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나중에라도 혹시 그 삼성전자 직원 내부 고발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몇십 개라도 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가상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직원 내부에서 내부 고발하면 50개도 찾겠다 이런 생각을 제 기술이 왜 다 거기 가 있는지를 각 대기업들이 설명을 해야 됩니다. YTN에도 제 기술 한 50가지 정도, 70가지 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문제가 커요.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도 이거 나오고 카이스트에서도 나오고 왜 내 기술이 그쪽으로 모든 분이 다 가 있죠. 내가 뭐 저 그쪽 회사 기물을 알거나 연락하나요?
문제가 작업이 해외 이제 외국에 팔았을 때, 그다음 나중에 반도체 기술이 됐든 뭐든 내가 공개를 해버렸을 때 기술이 진짜 주인이 누군지 알게 됩니다. 전 세계에 만약에 가상적으로 전 세계가 다 들었다. 그러면 이제 전 세계 정복 차원에서도 다 들었다. 만약에 그러면 제 페이스북에 이렇게 주한미 대사가 오스트리아 관광청도 하고 우리 국가의 기관이 이렇게 20몇 개고 광고 내는 게 그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국정원은 지금도 광고 내고 있어요. 페이스북 외국인 회원만 5,000명, 개인으로 최대인데요. 이거를 그림으로 시작을 했는데 과학기술 발표하고 별거 다 하는 이거를 문제가 크다. 한국어를 아는 사람들도 꽤 있을 수 있잖아요. 주한미 대사관도 광고를 한 거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 개기술이 YTN에 쏟아지고 있다. 그러면 플라시 창문에다가 유리창에다 보석상 깨지니까 플라시창 깨고 들어가. 그럼 플라시창 더 떼자. 그럼 안 깨진다. 뭐 집안에 있는 유리창이라든 모든 것도 침입이 쉬우니까 다 플라시창을 더 떼자. 현재 있는 유리창 없애지 않으면 그러면 안 깨진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YTN에 이걸 그대로 플라시창을 더 떼자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우리 서울시에서 유리창 또 유리창을 더 떼는 안 하셨는데 플라시창을 더 떼신 거 아니시죠? 플라시창이 바깥에 있고 안에는 유리창, 플라시창이 바깥에 있고 안에는 아크릴창, 플라시창이 바깥에 있고 안에는 투명 매트, 보온이 단열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플라시창이 바깥에 있고 안에 투명 필름이 있습니다. 플라시창 방탄, 플라시창 방탄, 플라시창 방탄, 그런 이렇게 해서 방탄 소재를 가져갈 수도 있고요. 호물파서 접합합니다. 플라시창을 얇게 열어 들어가서 빛의 투과들을 좋게 해서 호물파 접합하지 않으면 습기가 차서 안 보여. 플라시창, 유리창 접합할 때도 습기가 차는데 호물파서 접합을 합니다. 호물파서 접합하는 기준은 자동차 타이어라든지 아니면 축구공, 농공, 배구공, 피혁 접합, 인조 가죽이라든지 비닐 접합, 이렇게 박스 접합, 천 접합 이런 다양한 부분, 고무 접합, 플라스틱, 금속 접합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의 타이밍 벨트 같은 산업 벨트 이런 접합에도 사용합니다. 쓰십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한강연대에서 펠티어 소재라고 해가지고 이건 제 방식인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균일한 것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원래는 이제 구리판이나 알루미늄판에 알갱이를 대중소 같은 알갱이로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모든 만보는 서로 평균하고자 원래는 액상을 덮어줘. 그건 구리판이 되는 건데 이걸로 반도체 코일을 삼거나 회로, 캐펜시타, 트랜지스터, 배터리로 만들거나 태양전지로 만들 수 있지. 왔다 갔다 합니다. 바 방식도 되고요. 알루미늄 충격톤도 되는 건 다 되죠. 이거를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이거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이걸 똑같이 해놔서 이쪽에서 한쪽은 얇고 한쪽은 두꺼우면 이쪽으로 전기나 열 냉기가 흐른다 그랬죠. 이쪽은 얇고 이쪽은 두껍게 만들면 이렇게 전기 냉기가 이쪽으로 흐른다고. 반대편으로 배치하면 반대편으로 전기를 흐르게 할 수 있죠. 이건 이제 펠티어 소재에 쓴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를 그대로 중소기능성을 자기네가 연구했다고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이건 태양전지로도 쓸 수 있고 배터리도 쓸 수 있고요. 전기 생산구조, 바닷물에 넣어가지고 전기 생산구조로 들어가거나 수소산소 추출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다양한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이 방식은 이렇게 해서 저장구조, 저장 매체로서 수천만 개, 수십조 개에서 저장 매체로서 진법수나 숫자 방식, 다양한 방식의 저장 매체로도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저장 매체로도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1셀과 1셀을 묶으면 진법수에 무엇이고 숫자 방식에 무엇이고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현재 있는 진법수가 국제 표준이 뭐가 됐든지 보시면 전기를 한 번 하면은 야 밥 먹었냐? 야 이게 이따가 우리 집 놀러와 2번, 3번이면 야 내일 뭐하냐? 이렇게 서로 간에 약속이에요. 그럼 뭐 다른 사람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전 세계 이 진법수가 뭐라고 구체적인 표현인지 했던 간에 100개에 1000개의 약속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경우의 수를 늘릴 수 있어요. 숫자 방식도 할 수 있고 문자 A, B, C, D에 기억내는 문자 방식도 우리가 갖고 있는 문서 페이지에 몇 번째, 우리가 갖고 있는 사진 파일에 몇 번째다 이런 것으로도 할 수 있고 현재는 그러면 지금 진법수를 100가지로 만들어서 또 비밀 저장하거나 이것을 경우의 수를 늘릴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유튜브 어떤 데서도 하시면 제 기술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광신호로서
달강다에도 일초에 몇만 번 더 깜빡 계시네. 그거를 가지고 이걸로도 숫자방 진법수로 만들거나 숫자 방식으로 만들어서 안녕하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 78, 64, 24로 정해놓읍시다. 호가창원이나 뭐 군해선이나 다른 게 마음에 안 들면 똑같은 숫자로 다른 의미로 저장하면 됩니다. 국제표준으로 만들고 여행자가 어디를 가든지 이 숫자만 되면 번역이 되어서 안내를 해줄 수 있어요. 이거를 이제 컴퓨터 언어로 만들고 인간의 언어로 만들고 컴퓨터는 이 숫자를 대면 안녕하십니까 구나 라고 저장을 할 수 있는 광신호로서 이렇게 해서 몇 번 깜빡여갖고 78로 표현하거나 진법수로서 몇 번 깜빡이면 진법수로 표현하고 할 수도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광신호로. 아니면 이런 간단한 국제적인 모르스 신호를 대선해서 한 번 하면은 살려줘라는 거구나. 두 번 하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의미를 정해서 국제편도로 만들어서 이런 간단한 손전 등으로 모르스 신호를 대신하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르스 신호 전파 방식도 현재 있는 것도 숫자 방식으로 바꾸시면 제 기술. 그래서 이게 뭐 유무선 통화할 때도 제가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하면 진법수로 이렇게 유무선이 이렇게 전달이 되잖아요. 진법수로. 그러면 그거를 숫자 방식으로 78로 02를 78로 하거나 02를 7로 표현하거나 64로 표현하거나 해가지고 이거를 숫자 방식으로 전달을 시켜주면 번역이 정확하다는 거죠. 여기서 프랑스 전화 걸으면 프랑스어로 모드를 누르면 이렇게 번역이 돼서 그쪽으로 들리거나 심지어는 내 목소리 주파수를 분석해서 AI 시대니까 그쪽으로 내 목소리로 프랑스어로 전달하거나 독일어, 스페인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각 나라의 언어로 이렇게 변환이 돼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 세계 그러면 이게 번역이 매우 쉽게 번역 방식을 이 숫자 방식으로 바꾸면 가능하다는 거죠. 숫자 방식을 통해서 하시면 저기서 현재 있는 진법서를 크게 건드리지 않고도 컴퓨터 설계를 숫자로 단순히 변경시키는 소프트웨어 변경만으로도 설계 변경만으로도 가능하다. 숫자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럼 전 세계 모든 프로그램 제작하거나 문서 올릴 때도 이 숫자로 변환시켜서 올리셔야 되는데 아니면 뭐 구글 컴퓨터라든지 네이버 컴퓨터 이렇게 클라우드 갖고 있는데 이런 데서 자기네들이 번역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저한테 돈을 다 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 세계 프로그램 제작하는 데서 이렇게 소프트웨어 제작해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숫자 방식으로 바꾸자는 거죠. 모든 언어를 국제 언어로 만들어 주자는 거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저장 매체에서도 뭐 HDD가 됐든 저장 매체가 뭐가 됐든 뭐 플래시 메모리가 됐든 SSD가 됐든 ECL과 ECL을 결합하면 진법수의 무엇이고 숫자 방식의 78을 의미한다, 64를 의미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D램도 설계도 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고 GPU, CPU, 반도체 설계도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유무선 통신에서도 잠수함 문파 통신에서도 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문서 파일, 우리가 갖고 있는 사진 파일 몇 번째에 해당한다. 이렇게 뭐 수많은 방법, 수많은 약속이 있겠죠. 100개에도 1000개도 약속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경우의 수를 늘리는 기술을 쓰시면 삼성도 쓰지 마세요. 네.